지난해 100대 그룹 CEO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오너리스크로 그룹 경영에 부담을 준 재벌 총수들이 상위권에 이름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총수들의 연봉, 얼마나 되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지난해 자진 사퇴한 코오롱 전 이웅렬 전 회장이 재벌 총수한테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장이지만 이렇게나 많이 받았나 싶네요. 네,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렬 전 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455억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네. 엄청난 연봉의 비결은 5개 계열사에서 이사로 겸직하면서 연봉을 따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만 412억여 원으로 전체 액수의 90%를 넘었는데요. 네. 계열사 가운데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197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퇴직금만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당시 이 전 회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를 발표했을 때 배경을 두고 뒷말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이죠. 그룹 회장에 오른 지 23년 만에 네. 청년 창업가로 인생 제2막을 열겠다며 깜짝 사퇴를 선언하고 화제가 됐었죠. 네. 하지만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지 3개월여 만에 상속받은 차명 주식 38만 주를 숨기고 또 일부를 몰래 판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예.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당시 깜짝 사퇴 선언이 검찰 수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 회장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네. 문제가 뭡니까? 네, 인보사는 이 전 회장이 19년 동안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네. 지난 2017년 7월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6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임상 과정에서 주 성분 세포가 국내 시판 당시 제출했던 것과 다른 세포로 확인이 되면서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요. 예. 식약처는 인보사에 쓰인 세포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회장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뚝심으로 일궜던 기대주가 판매 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판매가 중단된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 회장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일 인보사의 판매 중단 소식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예. 이날 코오롱 생명과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구성 성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포 이름이 바뀌는 정도의 문제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16년 동안 약 성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인보사는 지난해 말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에 6,700억 원 규모인 일본 판권을 넘기는 기술 수출 계약 등 약 1조 원 규모의 기술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미국 시장 진출 등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판매 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만큼 코오롱 티슈진 지분을 18% 가까이 보유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보사 직격탄을 맞은 주주들 입장에선 이웅렬 전 회장의 퇴직금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을 텐데요. 자, 갑질과 경영비리로 주주들 손에 대한항공 경영에서 밀려난 한진 조양호 회장도 연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1년 전보다 연봉이 40억 원 껑충 뛰었습니다. 예. 대한항공에서 31억 원,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서 27억 원 등 계열사 5곳에서 모두 107억 원을 챙겼습니다. 예. 이 액수는 임원급여를 공개하는 계열사에서만 받은 것이고요. 공시 의무가 없는 4개 계열사까지 합하면 총액은 1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오너리스크랑 연봉은 상관이 없나 봅니다. 자, 연봉도 연봉이지만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퇴직금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예, 기존의 부사장 이상의 임원은 재임 기간 1년에 4개월치 퇴직금을 받았는데 3에서 5개월치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또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1년에 6개월치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9년이고 1999년부터는 회장이 됐으니까 퇴직금 규모가 700억에서 8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총장에서도 이 조 회장의 과도한 퇴직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총회 전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과도한 계열사 겸직 문제를 제기해서 6개 계열사 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진해연은 정리가 됐고 연내 나머지 계열사에서도 물러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고액 연봉 문제 제기는 대주주 지분벽에 막혀 매번 무산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조양호 회장을 끌어내린 갑질 논란의 주인공 두 딸도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막대한 퇴직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땅콩회항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한진각 갑질 논란의 신호탄이 됐던 이 땅콩회항 갑질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9년간 임원으로 재직했는데요. 퇴직금으로 6억 8천만 원을 챙겼고요. 당시 한진관광,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는데 이 비상장 기업이라서 퇴직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이보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물컵 갑질 논란 일으켰던 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요? 네, 조현민 씨는 대한항공에서 급여를 포함해서 총 8억 6,900만 원을 받았고요. 부사장으로 있었던 진에어에서는 퇴직금 등 총 8억 2,400만 원을 받아서 모두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씨의 대한항공 근무 기간이 6년 반이고 진에어는 7년 반인 점을 고려해서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리고 운전기사 갑질로 공문을 샀던 그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도 그 고액 연봉 총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지난 2017년이죠.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 갑질 논란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회장직함만 갖고 있다가 지난 1월 회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지난해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 코퍼레이션에서만 급여와 성과급으로 103억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대기업 60곳 가운데 단일 계열사에서 보수로만 100억 원을 넘은 사람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 회장이 대림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20억 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당시 대림산업의 매출과 비교하면 지난해 대림 코퍼레이션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회장의 연봉은 그동안 5배가량 뛴 겁니다. 고액 연봉에 대해서 그룹 측은 지난해 석유화학과 에너지 부분의 호실적 그리고 대림그룹 전반을 지휘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장세조 회장은 그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이 장 회장은 지난해 실적도 부진한데도 고액 연봉을 받아서 좀 눈총을 받았다면서요. 네, 장 회장은 2015년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지난해 영업이익이 1,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나 감소했고 당기 순손실 2,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부진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는데도 지난해 장 회장이 16억 원대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나 되는 연봉은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액수인데요. 자, 이처럼 사회적 물의나 경영 리스크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CEO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분석에 따르면요.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80개 기업 중에서 불과 13곳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에게 연봉 1억 원은 꿈의 숫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도 거액의 연봉을 받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싸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00억 이런 돈은 상상도 못하죠. 그 회사에서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국내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자기가 끝까지 좀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맞나? 사회에 좀 더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